네, 원투펀치 레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레드는요, 옛날 원투펀치의 느낌이 조금 살아나는 그런 판을 하나 가져왔어요. 네, 제가 집에서 특별 비장의 무기도 갖고 왔습니다. 요게 저 휴대용 자석 바둑판에 있는 바둑알이거든요. 네. 이 볼이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볼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바둑알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바로 축구 규칙에 대한 하나의 용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할 거는 오프사이드인데요. 바로 최근에 UEFA 네이션스 리그의 결승전하고 그리고 또 프리미어 리그에서 좀 오프사이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오프사이드의 규칙 어떻게 정의해야 되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옵사이드 규칙은 제가 뭐 정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미 FIFA의 규정집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옵사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느끼는 관념은 축구 규칙이 그래도 대체로 좀 심플한 것들이 많은데 옵사이드는 그래도 조금 복잡하지 라는 관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옵사이드에 관해서 특히 축구 팬분들 정도 되면은 대부분 다 옵사이드를 아시죠. 네. 옵사이드를 아시는데 그 약간 옵사이드에 관한 또 우리의 약간의 어떤 실수 중에는 옵사이드를 알긴 아는데 이거를 약간 좀 크게 뭉뚱그려서 아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제가 지금 이 규정집을 갖고 왔는데 이쪽은 영어, 이쪽은 이제 한국어 규정집을 갖고 왔는데 실제로 이 규정집상의 문장들은 제가 예전에 전공하던 그 논리 철학의 문장들을 좀 연상케 하는 것들도 있고 법조문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건조하고 딱딱하고 그 영어 문장들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사실은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룰북을 세세하게 들여다보신 팬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오늘은 그 최근에 옵사이드 논란이 좀 불거졌으니만큼 제가 심판은 아니지만 네. 근데 좀 제가 미숙함이 있을 거예요. 전문 심판이 저도 아니기 때문에 미숙함은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 좀 직관적으로 약간 상세하지만 최대한 좀 알아먹기 쉽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참 웃긴 것 같아요. 옵사이드라는 게 그냥 보면 저거 옵사이드 아니야? 저거 옵사이드인데 막 이래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 예. 예외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확한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 조금 복잡해요. 네. 근데 이제 옵사이드 얘기를 할 때 정순주 아나운서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옵사이드가 이제 축구 규칙집에 11조에 있는 거예요. 네. 11번째 항목이 이제 옵사이드인데 이 옵사이드 항목에 딱 들어가면 맨 첫 줄의 문장이 뭔지 아세요? 첫 줄의 문장이요?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는 옵사이드 반칙이 아니다. 포지션이 옵사이드라고 해서 그것이 옵사이드 오펜스가 되지는 않는다. 오펜스가 이제 반칙을 범하는 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 문장이 내포하는 바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옵사이드 위치에만 있으면 옵사이드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지금 정순재 아나운서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 야 옵사이드 뭐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경기 중에 직관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오늘 말씀드릴 이제 시츄에이션 이제 네. 두 가지를 표시한 건데 약간 이 공격수를 움직여서 우리가 뭐 해리케인 선수도 그렇고 예를 들어 뭐 황의조 선수도 그렇고 최전방 공격수들이요 항상 이 옵사이드 위치에서 어슬렁 거리거나 네. 혹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상대 수비를 교란도 하고 뭔가 찬스를 노리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내심 이 선수의 뇌리 속에는 분명히 이런 거를 좀 이용해 보고자 하는 심리도 있기는 그렇죠.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공격수들이 경기 중에 수시로 그냥 넘나드는 장면들은 꽤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여기서 어슬렁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저 후방에서 앞으로 전진 패스를 했어요. 그게 뭐 이 선수를 향한 것이 될지 뭐 안 될지는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옵사이드가 됩니까? 바로?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첫 문장이 바로 그런 의미가 통하는 거죠. 뭐냐면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 근데 요 앞에 이제 우리가 이거가 생략됐다고 봐야죠. 뒷동료의 몸에서 볼이 떠나는 그 순간에 앞에 있는 동료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이 옵사이드 반칙이 되지는 않는다.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사실 축구에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떠올려 봐도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슬렁어슬렁 할 때 뭐 예를 들어 골키퍼가 찰 수도 있고 후방 수비수가 볼을 이제 전진시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부심들이 기 듭니까? 안 들죠.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이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를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옵사이드 반칙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그 조건들이 이제 그 다음 항목부터 나오는 거죠. 네. 옵사이드 규칙집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 조건들은 통상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간섭, 방해, 이득. 그러니까 플레이에 뭐 간섭하거나 뭐 방해하거나 뭐 이득을 얻으면 옵사이드 반칙으로 이제 비로소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너무 좀 펑퍼짐해요. 그러니까 그 간섭, 방해, 이득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만이 사실 요번에 불거졌던 그런 논란들로부터 깔끔하게 네.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순주 아나운서가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첫 번째 논란이 됐던 상황은 이게 조금 더 큰 논란이기는 했는데 네이션스 리그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이 이제 결승전을 펼쳤죠. 네. 뭐 제가 중계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경기에서 나왔던 경기 거의 이제 종반 다 돼서 음바페 선수의 결승골 그렇죠. 장면. 지금 요 시츄에이션을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이제 음바페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수비수가 요 스페인의 에릭 가르시아 선수가 있었고 지금 음바페 선수에게 볼을 건네주려고 전진했던 선수가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 그리고 이제 하얀 바둑 알이 이제 볼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그 VAR 하기도 전에 위원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음바페 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크게 저는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상황에서. 사실은 그런데 그 상황이 조금 미묘한 상황이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이거는 그냥 온사이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어찌됐건 이제 이 상황은 음바페 선수가 그 특유의 스피드로서 뒷공간 돌파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뭐 줄을 그어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한 10cm 약간이라도 음바페 선수가 앞에 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어요. 네네. 아마 줄 그었더라도 살짝쿵 옵사이드 위치가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옵사이드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볼의 차단을 시도했던 에릭 가르시아 선수가 거의 슬라이딩을 했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정말 미세한 터치 이후에 흘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터치가 언뜻 봐서는 저 터치가 있었어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좀 미세한 터치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슬라이딩까지 해서 투입되는 볼을 끊으려고 했던 에릭 가르시아 선수의 몸에 살짝 맞고 결국은 이 볼이 뒤로 흘렀죠. 이거를 이제 음바페 선수가 낚아채서 결국은 침착하게 골로 만들었어요. 골까지 성공을 시켰어요. 그런데 스페인 선수들 뭐 당사자들도 그렇고 또 일부 또 그 당시 방송을 했던 외국의 평론가들도 이거 당연히 옵사이드인데 왜 옵사이드를 안 불어? 상당한 또 불만을 터뜨리신 분들도 네.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뭐 외국의 평론가들을 뭐 폄하하거나 그럴 의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외국의 평론가들이라고 해서 미묘한 어떤 룰 관련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저의 경험에 따르면 다 다 맞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분들이 불만을 가진 이유도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옵사이드가 아니라 온사이드가 될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에릭 가르시아의 터치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에릭 가르시아 선수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요 에릭 가르시아의 터치가 그런데 그냥 터치가 아니라 단순 굴절이 아니라 네. 규정집에 따르면 이거예요. 딜리버리트 플레이 온 더 볼이에요. 이건 이제 명사형으로 표현한 건데 동사형으로 표현하자면 딜리버리틀리 플레이 더 볼이 되겠죠. 상대 선수의 의도적인 플레이에 의해서 튀어나간 볼을 받아서 골을 넣었을 때는 이거는 뒷동료의 몸에서 이 볼이 떠날 때 옵사이드 위치에 있던 선수가 이득을 취한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옵사이드를 반칙으로 만드는 아까 조건 뭐 일단 크게 뭉뚱그려서 간섭, 방해, 이득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득을 취한 게 아니에요.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좀 시쳇말로 하면 이 선수 덕을 본 거죠.
이 선수의 깔끔하지 못한 플레이에 덕을 본 거고 이 선수는 그 깔끔하지 못한 플레이를 의도적인 동작에 의해서 행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은바페 선수가 온사이드로서 이제 적법한 골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간섭 방해 이득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조금 다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간섭은 제 생각에는 간섭이라고 암기하면은 약간 조금 오류가 날 확률이 저는 있어 보여요. 네. 우리가 보통 뭐 간섭한다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어떤 간섭이라는 용어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간섭보다도 플레이 방해 이득 이렇게 외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레이 방해 이득.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 뒷동료의 몸에서 볼이 떠날 때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를 옵사이드 반칙으로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은 이 선수가 이 볼을 터치하거나 플레이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설명이 필요는 없어요. 네. 너무 이거는 좀 자명하죠. 볼이 넘어왔을 때 이 선수가 이거를 실제로 이 볼을 갖고 플레이를 하거나 뭐 터치를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 모두가 거의 다 알고 있는 당연히 옵사이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거는. 자, 그러면은 일단 음바페는 뒷동료로부터 넘어온 볼을 플레이했느냐?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는 음바페는 처벌 불가. 음바페 선수를 그걸로 구속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방해라는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방해에도 조금 이 룰북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 과연 우리가 방해라고 얘기하는가. 네. 근데 이 방해는 제가 전문 심판은 아니지만 저의 이해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방해라 하면 조금 직접적이고 조금 물리적이고 그런 유형을 우리가 떠올리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선수가 예를 들어 볼이 뭐 이렇게 넘어왔는데 지금 여기 상대 골키퍼 앞쪽으로 넘어왔다. 그런데 골키퍼 당연히 잡으려고 하겠죠, 이 볼을. 그런데 이 선수가 돌진해서 골키퍼와 볼을 다퉈요. 정말 충돌을 하는 뭐 그런 시츄에이션도 있고 볼을 다투고 골키퍼한테 도전하고 볼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고 이러면 이거는 방해예요. 네. 아니면 예를 들어 패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볼이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 상황처럼 에릭 가르시아가 뭐 넘어지거나 뭐 슬라이딩한 게 아니라 에릭 가르시아가 딱 볼을 끊었어. 그런데 음바페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던 선수가 다가와가지고 에릭 가르시아한테 도전을 해, 막 이렇게. 에릭 가르시아를 뭐 밀친다든가 밀치면 뭐 그 자체로도 반칙이겠지만 어쨌든 에릭 가르시아한테 도전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볼을 플레이하려고 했을 경우 이런 것도 방해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이 방해라는 항목의 어떤 정의는 이런 거예요. 이 옵사이드 위치에 있던 선수가 이 상대팀 선수가 볼을 플레이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혹은 볼을 플레이하려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그러면은 이거는 룰북에서 말하는 방해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방해라는 걸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보다 좀 직접적인 방해를 룰북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방해는 말씀드렸던 대로 좀 물리적인 성격이 강해요. 여기서 룰북에서 말하는 방해는 도전한다든가 뺏으려고 한다든가 이 선수의 볼 다루는 능력을 저해시킨다든가 혹은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 이 골키퍼의 시야를 직접적으로 방해해요. 네. 그러니까 옵사이드 위치에 확실히 이 선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볼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이 선수가 골키퍼 앞에 가서 막 이러면 골키퍼가 순간 시야에 그렇죠. 방해를 받고 볼이 되는 경우가 쏙 있죠.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물리적인 거죠. 시야를 가로막고 방해한다는 거는 그것도 이제 물리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직관적으로 이 방해라는 걸 이해할 때는 이 물리적이거나 직접적 이런 형용사와 저는 좀 결부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 이제 실제 시츄에이션에서 음바페가 방해한 게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저는 사실은 이 볼이 투입이 될 때 음바페 선수 위치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거는 옵사이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 중계를 하면서도. 왜냐하면 물론
이 음바페가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 상대 수비에게는 얼마나 위협이 되겠어요. 네. 그건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거를 룰북에서 얘기하는 글자 그대로의 방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음바페 선수가 에릭 가르시아에게 뭐 태클을 했나요? 에릭 가르시아가 볼을 제대로 다룰 수 없게끔 음바페가 강요한 게 있나요?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는 강요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에릭 가르시아 선수는 아니 내가 실수한 것이 음바페가 달려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수비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음바페의 옵사이드, 온사이드 여부는 나는 그 당시로서는 확인할 수 없었고 네. 그럼 내 의무는 뭐냐? 볼이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막다가 내가 실수를 했고 그 볼이 이제 음바페에게 흘러가서 골이 된 거거든요. 에릭 가르시아 선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항변하겠어요? 이 모든 게 다 음바페 때문이에요. 음바페가 여기 뒷공간 돌파를 안 했으면 내가 그렇게 슬라이딩 할 이유도 없었고 이 볼이 나에게 맞고 튀어서 음바페에게 이득을 취하지 않은 온사이드 상황을 허용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음바페가 다 시초다. 음바페 때문에 이게 다 빚어진 거다. 그런데 그 항변조차도 규정집에서 이야기하는 방해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음바페가 뛰어들어갔지만 그리고 에릭 가르시아는 그거를 끊으려고 하다가 실수를 한 거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법조문상 음바페가 에릭 가르시아한테 너는 실수해야 돼 라고 물리적으로 뭔가를 행사한 게 없어요. 실수를 강요한 적이 없어요. 음바페는. 그러니까 뛰어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실수도 나오긴 했지만 이 룰을 글자 그대로 해석했을 경우에 음바페는 역시 방해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에릭 가르시아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음바페가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이거나 물리적인 방해를 행사해서 에릭 가르시아가 볼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이 룰북의 기본적인 조항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조건, 음바페를 방해로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 조건이 이제 이득이잖아요. 음바페가 이득을 얻긴 얻었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거에서 이제 이런 시츄에이션은 이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그러면은 이득은 뭐냐? 그러니까 이 선수를 옵사이드 반칙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인 그 이득은 어떤 걸 이득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득은 뭐냐면 예를 들어 뭐 패스한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슈팅을 했다. 슈팅을 했는데 그럼 골키퍼가 당연히 세이브를 할 것 아닙니까? 맞고 튀어나왔어요. 골키퍼가 펀칭을 했는데 예를 들어 튀어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음바페가 넣었어요. 이득, 네. 반칙, 처벌. 이거는 확실히 이득을 얻은 거예요. 혹은 뒤에 동료가 찼는데 골대 맞고 나왔어. 근데 그거를 또 음바페가 탁 리바운드 낚아채서 넣었어요. 네. 이것도 이득. 반칙, 처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른바 단순 굴절이라고 부르는 예를 들어 실전에서처럼 에릭 가르시아가 수비를 위해서 완전히 의도적으로 몸을 슬라이딩을 했고 그런 동작이 아니라 그냥 에릭 가르시아가 서 있었는데 볼이 너무 강해서 맞고 튕겼어. 예, 맞고 그냥 단순히 딱 튕겼는데 이걸 가지고 음바페가 넣었어. 그러면 역시 이득. 반칙, 고로, 처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처음에 골키퍼가 방어한 거를 이제 리바운드에서 넣었던 거 얘기했잖아요. 요 골키퍼의 방어는 룰북에 보면은 딜리버리트 세이브라고 돼 있어요. 네. 꼭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딜리버리트 세이브 상황에서 음바페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거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근데 그럼 이 선수는 왜 그런 세이브로 쳐주질 않느냐? 딜리버리트 세이브가 되려면 골 굉장히 가까운 곳이어야 해요. 아니 골 가까운 쪽에서 지금 골 라인을 볼이 막 통과하려고 가고 있는데 그거는 막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막아야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옵사이드 위치에 있던 선수가 그 볼을 잡아서 플레이하거나 뭐 골을 넣거나 하면 그거는 확연히 이득을 본 행위로 인해서 반칙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에릭 가르시아는 실전에서 어땠냐. 여기서 이제
테오로부터 온 이 볼이 이게 골 근방에서 이루어진 골로 들어가는 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없죠. 이 골과 지금 이 시츄에이션이 일어난 곳은 거리도 꽤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고로 이거는 딜리버리트 세이브가 아니라 딜리버리트 플레이 온 더 볼이에요. 딜리버리트 플레이 온 더 볼 순간부터는 이 선수는 옵사이드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딜리버리트가 룰북에 보면 두 군데 나오는데 딜리버리트 세이브에 의한 볼을 음바페가 처리하면은 그거는 옵사이드 반칙. 그러나 딜리버리트 플레이 온 더 볼에 의한 상황에서 음바페가 이 볼을 처리하면은 음바페는 옵사이드랑은 완전히 관계없는 선수. 네. 고로 음바페는 옵사이드다. 옵사이드 반칙으로 절대 처벌되지 않아요. 네, 저희가 음바페 결승골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음바페 결승골이 논란이 되고 어느 정도 후에 또 어떤 논란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리버풀 와포드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지금 앤디 로버트슨 선수가 이제 볼을 갖고 있고요. 요 선수가 피르미누인데 요 선수가 골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츄에이션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네. 여기는 지금 아군이 2명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군이 하나, 둘, 세 명이에요. 3명이고 골을 최종적으로 넣은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지는 않았어요. 골을 최종적으로 넣은 선수가. 지금 이 시츄에이션에는 골을 최종적으로 넣은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였지만 여기서는 이제 누가 문제였냐면 살라가 문제였죠. 그렇죠. 이 선수가 살라인데 음바페가 약간 앞서 있었던 것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앞에 있었어요. 이거는 조금 더 확연하게. 그런데 이 장면은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장면보다는 해설이 조금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자 1번, 2번, 3번 조건을 다 따져봤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도 처벌할 수 없더라. 오히려 그 조건들의 예외 조항에 해당해서 이 선수는 오히려 더더욱 옵사이드가 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 시츄에이션은 조금 간단한 게 뭐냐면 골을 최종적으로 넣은 선수는 옵사이드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뭐 이득을 취했는지 그거까지는 안 봐도 되고요. 살라가 과연 1번, 2번에 해당하느냐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근데 1번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죠. 살라는 이 시츄에이션에서는 이 볼하고는 아예 관련을 맺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은 아니고 2번 방해를 했느냐. 자, 이 상황은 살라 선수가 이 볼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은 건 아니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볼을 크레이그 캐스칼트라는 수비수가 이제 수비하는 과정에서 마치 이제 백패스 하듯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책골이 될 수도 있는 볼인데 이거를 포스터 골키퍼가 그래도 잘 막았는데 아주 유감스럽게도 피르미누가 정면으로 뛰어들어가서 이제 리바운드 골을 성공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 시츄에이션에서 살라는 뭐 플레이는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방해를 했느냐? 네. 안 했죠. 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에서 하고 그냥 알 수가 똑같아요. 있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스칼트 선수도 어떻게 보면 에릭 가르시아 선수와 유사한 항변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해가 없었다. 네, 이 법조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법조문이 세상 만사를 다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그냥 생활 속에서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도 아무리 에릭 가르시아나 캐스카트가 좀 억울함을 항변한들 현재 있는 법조문상으로는 이 두 선수를 구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살라는 방해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조건은 여기서 그냥 생각해도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뒷동료의 몸에서 볼이 떠날 때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이득을 얻었느냐. 만약에 살라가 뭐 리바운드를 해서 넣었다 뭐 그렇다면은 세 번째 조건을 따질 만한데 이거 피르미누 선수는 지금 이 살라 선수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번째 조건은 아예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캐스칼트가 이 볼을 플레이하는 순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딜리버리트 플레이 온 더 볼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옵사이드는 따지지 않아도 되죠. 그렇게다가 뭐 피르미누 선수는 여기 뭐 옵사이드 위치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첫 번째 음바페 선수 상황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그냥 골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자, 여기서 그런데 이제 억울한 선수들, 억울한 팀들 물론 이제 와포드 리버풀전은
사실은 이만큼 논란이 되지도 않은 게 이 경기는 이제 피르미누 선수 해트트릭을 포함해서 살라의 원더골을 포함해서 5대0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사실 화제가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왜? 어차피 와포드가 대패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프랑스 스페인전 같은 경우는 결승전이고 그래도 아무리 뭐 네이션스 리그를 할지라도 그게 결승전이었고 게다가 은바페 선수의 이 골이 또 결승골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더 이제 화제의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수비수들이 억울함은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법조문상 또 이 선수들의 구제가 과연 쉬울까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어려워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법이라는 거는 아주 디테일한 상황의 어떤 적용보다는 사실 이 옵사이드 지금 이 규정집에 있는 것조차도 한 3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3페이지 가지고 아주 세세하고 극단적인 상황들까지 어떻게 사실 다 커버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조항이라는 거는 조금 더 보편적인 상황을 상정하고서 보완이 됐을 거예요. 이 법이.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는 일단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다 좀 불합리함을 느끼고 보다 좀 억울함을 느끼는 이유가 굉장히 미세하고 타이트하고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그렇게 느낌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제가 약간 변형을 시켜서 조금 느슨한 상황으로 한번 바꿔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은바페가 아까 제가 한 10cm 정말 요거는 미세한 돌진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몇 미터 더 나갔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차이가 커. 그런 상황에서 볼이 오는데 에릭 가르시아가 실전처럼 급박하게 슬라이딩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서서 뻥 찼어요. 그런데 비껴 맞았어. 네. 뒤로 튀었어. 그래서 여기 있던 은바페가 그냥 받아서 쏙 넣었어.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억울한 감정이나 어떤 논란이 지금만큼 세진 않았을 거다. 상당히 작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츄에이션은 누가 봐도 야 저거는 에릭 가르시아가 실수했네. 은바페는 그냥 그 실수 덕을 봤네. 저거는 그렇지. 저 수비수의 그 의도적인 수비 동작에 의한 것인데 그게 실수가 된 거니까 은바페는 옵사이드 당연히 뭐 아니지. 네. 라고 아마 경기를 보시는 상당수 분들이 그냥 그렇게 느끼고 마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약간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뭐 이런 상황과 아주 똑같진 않지만 첼시가 이제 지난 시즌에 유럽 챔피언 되는 길목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꺾고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첼시가 그 당시에 올리비에 지루 선수가 멋들어진 바이시클 킥을 성공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바이시클 킥의 어시스트가 누구냐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수인 에르모소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지루는 아예 한 이 정도 있었고 에르모소가 한 여기쯤 있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 에르모소 선수가 볼을 찼는데 이게 뒤로 넘어왔어요. 네. 그거를 지루 선수가 멋있게 찼어요. 멋지게 정말 멋지게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건 누가 봐도 에르모소가 실수했네. 물론 그 상황이 이제 VAR까지 가서 누구 터치였느냐 막 이걸 보기는 했었지만 에르모소 터치로 일단 선언이 된 순간 아무도 이 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지루가 원래 옵사이드 위치였잖아.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됐고 지루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저런 골을 정말 잘 넣는구나 뭐 이제 그런 얘기들만 나왔었어요. 근데 그 상황도 사실은 이 상황과 약간 유사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건네주고 옵사이드 위치에 있던 선수가 받아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은 왜 문제가 덜 됐을까? 거리가 긴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긴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박하지 않았고 이 선수의 실수라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의 이 상황에 비하면 굉장히 좀 느슨한 상황이에요. 느슨하고 확연하고 이런 상황은 이건 수비수 실수. 이 선수는 당연히 옵사이드 아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요. 아주 미세하게 지금 들어갈락 말락한 상황에서 뒤에서 볼이 오는데 이 선수는 게다가 가만히 서서 플레이한 것도 아니고 급박하게 슬라이딩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느끼게 되냐면은 에릭 가르시아가 열심히 했잖아. 수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항상 열심히 한 자에게는 뭔가 동정심, 동정표라도 한 표 더 던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요 차이가
정말 긴가민가한 차이.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야, 에릭 가르시아가 얘가 옵사이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 일단 맞고 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은 좀 더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를 좀 느슨한 상황으로 변형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 룰의 의도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플레이를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방해를 직접 한 것도 아닌데 이 상황은 이득 얻은 게 아니다. 제가 온사이드가 분명하다고 지금까지 설명을 쭉 했지만 이 억울한 감정도 약간은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3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더 수정을 하거나 좀 보완을 해서 좀 길게 만들어서 룰을 좀 더 보강을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이제 이 시츄에이션에 이어서 좀 유사한 리버풀 와포드 시츄에이션까지 나왔잖아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순주 아나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FIFA 차원에서 논의가 좀 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 룰은 분명히 정당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손대면 안 돼 라고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약간 지금 분위기가 요거는 조금 수정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분위기도 조금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수정을 하려면은 제가 이제 예상컨대는 이렇게 수정이 될 거예요. 뭐냐면 아까 제가 1, 2, 3번 조건 얘기할 때 3번 이득을 이야기할 때 딜리버리트 세이브에 의해서 나온 볼을 이 선수가 플레이하거나 뭐 골을 넣는 그런 시츄에이션이라면 그 상황은 이 선수를 옵사이드 반칙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고 그 상황은. 그런데 반대로 제가 요거를 강조했던 이유가 있어요. 딜리버리트 플레이 온 더 볼. 그러니까 골문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볼을 의도적으로 막은 게 아니라 좀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에서 이 볼을 의도적으로 수비하기 위해서 뭔가 동작을 했는데 거기서 튀어나온 볼에 대한 플레이는 이거는 옵사이드와는 완전히 관련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릭 가르시아나 크레이그 카스카트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저는 수정을 하면은 요 수정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구제가 된다고 보는데 뭐냐면 딜리버리트 플레이 온 더 볼의 일부를 딜리버리트 세이브 쪽에 포함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딜리버리트 세이브는 지금 옵사이드로서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네. 딜리버리트 세이브의 이후 이어서 진 상황에서 이 선수가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선수가 이 선수에게 향하는 볼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인정이 되는 상황은 딜리버리트 플레이 온 더 볼이 아니라 딜리버리트 세이브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에 그렇게 수정이 되면 음바페는 옵사이드로 처벌될 수 있고 살라도 옵사이드로 처벌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그러자면은 약간 이제 몇 줄이 추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딜리버리트 세이브가 되려면 골문 쪽 아주 가까운 곳에서 골문으로 향하는 볼, 그 볼에 대한 골키퍼나 뭐 수비수의 의도적인 세이브, 그거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예를 들어 정말 높은 위치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한 요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진짜 하프라인 약간 넘어서 이 공격 진영으로 들어온 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도 이거를 막다가 실수하면 이거를 딜리버리트 플레이가 아니라 딜리버리트 세이브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정을 한다 해도 그것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는 이제 좀 큰 테두리에서 대충 생각한 거고 막상 이제 이 룰을 진짜로 수정하려고 한다면 FIFA에서 정말 아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어쨌든 큰 테두리는 만약에 이번 상황을 옵사이드로 만들려면 이 딜리버리트 플레이를 딜리버리트 세이브 안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딜리버리트 세이브에 포함되는 딜리버리트 플레이의 기준은 뭐냐? 그거를 명확히 써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명확히 쓰기가 얼마나 또 깔끔한 일일지 그거는 약간 이제 두고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사실 축구 경기에서 정말 많은 논란이 되는 게 옵사이드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우리가 맞다, 너네가 맞다 막 이러면서 우기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오늘 레드 시간으로 인해서 좀 옵사이드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또 이 이후에 또 어떻게 이 규정이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 거는 저는 뭐 심판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심판분들이 보시면 조금 웃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거는 심판 여러분들께 약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옵사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축구 팬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레드에서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올지 모르지만 항상 이렇게 깊이 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를 약속을 드리면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클래식에서 음을 또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히트 쳤어요? 네, 다들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것도 좋았고 음으로 팬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았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원래 원조는 블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 바로 11시에 수요일 11시죠. 여러분들과 함께 음으로 맨유에 대해서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맨유에 대해서 질문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가지고 음에 참여하셔서 장 의원님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장전 의원님과 블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